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소방승진 대비한 MJ 소방 OT 시간입니다. OT 여기 소방 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 전술 한 과목만 할 게 아니고 제가 강의하게 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2025년도하고 앞으로 2026년도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OT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과목은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 25년 했습니다. 25년 하고 제가 전술 강의를 한 지는 한 15, 16년쯤 되는 것 같네요. 만으로 하면 또 그런데 어쨌든 15, 16년 좀 됩니다. 좀 많이 했죠, 그죠? 또 많은 선배분들, 그다음에 후배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전술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법, 그 다음에 위험물, 다특법 합니다. 다특법. 이렇게 이제 4과목을 하는데 저는 뭐 전술은 뭐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공무원법하고 위험물, 다특법을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건데, 제가 이제 소방서 25년 근무하는 중에서 소방장 때는 그 당시는 이제 소방 주임이 없었어요. 행정 주임이 없었고 소방반장이었습니다. 주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근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장 때 제가 인사반장을 했습니다. 장 때. 그리고 위 때는 전국에 이제 소방주임이라는 자리, 인사주임이라는 자리를 저희 서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전국에 최초였어요. 그 뒤로 이제 조금 이렇게 자리가 더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뭐 소방위가 인사 주임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장하고 위 때 인사 업무를 했어요. 인사 업무를 하고 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에듀윌에 또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한 6년 방문각하고 에듀윌 나가면서 너무 좀 강의가 많아가지고 조금 제가 줄였습니다. 줄이고 저 공무원법을 손을 놨죠. 조금 놨다가 다시 이제 제가 소방공무원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법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소방공무원법 때문에 소방위 시험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제가 또 다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인사 업무를 보게 됐죠. 인사 업무 보면서 이거였구나 하는 거. 좀 아쉬웠죠. 그때는 이제 못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했어. 외우기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법이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고 규칙도 있고 징계령, 임용령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또 아쉬움을 제가 공무원법 강의할 때 좀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물은 제가 내근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유물입니다. 그래서 유물, 자, 지금 예방계죠, 그죠? 예방계, 서무, 그 다음에 유물, 그 다음에 뭐 주임, 그 다음에 민원계장 뭐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주로 어디에 썼냐면은 해운대 소방서에 였어요. 해운대 소방서가 그 당시 이제 지금 기장서인데, 자, 기장하고 해운대를 같이 관할을 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부산시 한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면적이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일하고 오후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깥에 나가 외근 나가고, 이런 일은 언제 하냐? 밤에 했어요. 밤에. 그 당시는 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부산 하면은 유물을 다룰 때가 많이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장이 경남에서 들어왔던 시기가 돼 가지고 공장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유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라오시면은. 그래서 저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유물입니다. 유물 여러분이 같이 할 거고, 다특법은 제가 주임하면서 경 진급할 때까지 다특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민원주임이죠. 민원주임.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법에 없는 소급 입법을 적용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 뚫어졌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인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비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소급해가지고 적용시키는 일대였어요. 이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부산에 보면은 서면이라는 데 있죠. 여러분이 혹시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서면이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서가 저희 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중이용업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입에 단내 날 정도로. 그래서 오전에 서류 만들어가 결제받고 민원 오면 응대하고 오후에 현장 나가고 밤에 또 서류 만들고 퇴근 시간은 거의 뭐 10시, 11시였어요. 그 당시. 좀 힘든 때였는데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 것 같아. 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실무에 적용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대신에 이제 저는 지금은 뭐 학원 강의를 임용 학원 강의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만 전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우리가 문제가 어떻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금 했던 이제 요 네 과목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별도 이제 과목별로 제가 OT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장문입니다. 장문의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문 지문은 우리가 성진 시험이 공개가 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시험은 장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를 소방만 보는 게 아니고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격증 또 출제하시는 분 이런 분들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내용은 몰라도 단답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식을 쉽다 이렇게 돼요. 실제 이제 단답형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장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오픈된 이후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장문 형태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장문만 나오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장문에 박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스 형태. 뭐 이런 거죠. 질문 물어보고 박스 형태.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는 한 문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공부를 해 주셔야죠. 과거에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러면은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면은 답이 탁탁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지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난 좀 부수적인 거죠. 본질은 따로 두고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단답형으로 논다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의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뒤에 주변에 있는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되죠. 지문이 길다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있다 없다 이런 것과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지엽적인 내용들이 다수가 출제된다. 그래서 제가 MJ 문제집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중요한 부분만 탁탁 키포인트만 문제 내면은 답 바로 보이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점수 잘 나옵니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성진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점수는 받아요. 그렇지만은 합격까지는 가기가 힘들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이 아니죠. 그죠? 성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지엽적인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문제집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겁니다. 문제 쉽게 하면 돼요.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편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꼬아가지고 좀 어렵게 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좀 첨가를 즉 MSG를 좀 치려고 하면은 치게 만들려면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지금 거의 15년 동안 문제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뒤로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짧게 공부하신 분들은 와 문제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꼬아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공부를 하시고 좀 꾸준하게 또 착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양한 파트에 쓰여요. 다양한 파트. 과거에는 출제가 되면은 특정한 파트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논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파트별로, 장별로 뭐 한두 문제씩은 그냥 다 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논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지 않으면은 안 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1장, 뭐 1장이 있다 합시다. 1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1절, 뭐 제2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1장 1절 중에서 특정한 파트에서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1절에서 보기 하나, 2절에서 보기 하나, 3절에서 보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를 딱 만들어요. 박스 이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A부터 시작해가지고 Z까지 쭉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죠?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파트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거의 기출 문제 형태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나오지 못한다. 즉 합격이 아니라 승진을 하지 못한다. 이제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응용입니다. 응용. 그래서 우리가 공통교재에 있는 문구 그대로만 이렇게 출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은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과거엔 지정수량만 물어봤어요. 5류가 아닌 것은, 6류가 아닌 것은, 이유물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지정수량을 가지고, 그러면은 5개 저장소를 한다. 그럼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이유물은 뭐냐? 이거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머리에 있던 것을 저 배 쪽에 가져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의 응용이죠. 그래서 법 조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법 조문에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는 문제들이 뭐 다중이업에서도 나왔고 유언물에서 나왔고 전술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공부는 자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예를 참 많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또 숙제를 드릴 겁니다.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만들어 봐라. 이 파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꽈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응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응용하는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연습한 사람하고 연습하지 않은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찾아야 돼요. 또 그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2025년도 문제는 어려웠느냐? 조금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문장은 길었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조금은 뭐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좀 장문도 있고 중문도 있고 단문도 있고 뭐 두루루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문장을 길게 하다 보니까 심적인 압박이 너무 컸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일단은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개별적으로 이제 두세 문제는 있었어요. 난이도 높은 게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어느 정도 같이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 이러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또 전화도 오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죠. 저도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은 상당히 긴장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나오면은 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하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해 준 거, 강조했던 거 이런 거 잘 나와가지고 좀 했는 대로 또 이제 틀리신 분도 있어요. 또 틀렸다고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그거 이야기했었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조금 순응화되어 가고 있다. 순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게 2025년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문장들이 있으면은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찾는 연습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일 핵심이 요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언더라인을 치는지 아니면은 강조하는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다는 건 괜히 그렇게 이 공을 들여가지고 했을까요? 표시를 했고 강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파트 내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기출되었다라고 하면 그 문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연도 표시가 있는데 연도 표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 표시가 돼 어느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책에 여기에 연도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연도 표시가 돼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위에 돼 있는 거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 파트가 문제가 되어 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만 딱 돼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요 문장만 떼어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하나 가져와 가지고 보기 2번 여기에서 가져와 3번 요랬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주로 보면 여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파트 전체를 가지고 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이게 많이 연도 표시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거는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파트라는 거. 그럼 그 파트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파트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키포인트까지 찾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 오답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한다 이러면 공부하실 때 정독을 하실 때 문제를 낸다면 뭘 틀리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 노트라고 그러죠? 옆에다가 노트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제 많이는 제가 문제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에 한두 문제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두 문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두 문제 만드세요. 한 문제 이야기하면 한 문제 만드세요. 그러면 하루 다 해봤자 5문제는 안 될 거예요. 뭐 많으면 10문제, 진짜 많으면 10문제쯤, 많아야 10문제 되겠죠, 그죠? 딱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보세요. 답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면 다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그런 타임이에요. 그래서 오답 내가 만약에 출제라고 하면은 빙의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출제자로 한다면은 과연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오답으로 만들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중점입니다. 중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거예요. 자, 문장이 있으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언더라인을 딱 치는 순간 요 부분에 눈이 딱 갑니다. 요 부분에 눈이 딱 가요. 나머지 부분은 안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 눈이 안 보여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읽는데 머리는 요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와 보면은 요거는 기억나는데 뒤에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앞으로는 시험 문제가 좀 지엽적인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복습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6이라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밑줄 안 끄는 4 정도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습할 때 자, 두 번은
두 분은 중요한 데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속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을 하고 나면 한 번은 밑줄 긋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가지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점을 두고. 그러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선배분이 이번에 장시험 치는데 합격했어. 그래서 그 책을 받았어요. 그래, 언더라인도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왜 떨어지느냐? 그 장 공부하신 분하고 본인하고 쉽게 말해가지고 지적 수준이 좀 그렇네요.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 있는 법 내용이라든지 전술 내용의 정도가 다 다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근데 그분은 예를 들어 2, 3년 했어. 교대로 성진 시험 치고 장대로 시험 치신 분이야. 그리고 자격증도 좀 있어. 그런 분이 알고 있는 소방 전술, 법에 대한 내용하고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우리 성진에 대한, 성진 과목에 대한 어떤 지식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면은 앞에 가신 분은, 성진하신 분은 잘 아는 거는 표시 안 해놔요.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하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내용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요거만 봅니다. 그 앞에 승진하신 분은 이거 다 이해하고 이걸 체크하는 거고, 여러분은 모르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보면은 답을 못 찾는 거죠. 예, 이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책을 갖다 버려야 되냐? 절대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은 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책 하나 더 팔아먹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책을 딱 사가지고 보시고, 먼저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하는 부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처음 책 사니까 중요하라고 체크되어 있고 내가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또 이것도 중요한데 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요. 어느 정도 한두 바퀴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배한테 받은 책을 가져와 가지고 보세요. 보면은 선배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 강사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가 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가 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또 여러분이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 거를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 여러분 생각, 그리고 앞에 합격했던 선배 생각 다 뭉쳐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책 받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책이 진짜 만사형통으로 성진 길로 가는 만사형통의 교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대4는 뭐냐면 여러분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분 정도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보시고, 한 두 분 정도 봤으면 한 번 정도는 조금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진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이야기하더라도 10번, 20번 이야기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했던 반복의 방법입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어요. 일이 있으면은, 자,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전술 강의가 올라갑니다. 전술 올라가면은, 자, 전술을 보니까 요거는 한 4시간이면 되겠다라고 하면 4시간이에요. 4시간 공부하고, 플러스 매일 내가 계획한 공부 시간에 나머지 30분을 할애하십시오. 30분 뭐냐면은 4시간 동안 봤던 부분을 30분 안에 다 보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속독입니다. 속독. 요거는 정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예를 들어 독서실 가가지고 그 업무 마치고 독서실 와가지고 봤어. 뭐 쭉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비 온 날이라면은 또 많이 볼 거고, 그러면은 속독하는 시간은 많아야 1시간, 진짜 길어야 1시간이에요. 거의 30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럼 모르면 그냥 책장으로 넘겨야 돼요. 너무 길게 가져가면은 사람이 지루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독,
요거는 예를 들어 한 4시간 정도 했다면은 30분 안에, 그러니까 이거 30분 안에 4시간 걸 보려면 정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심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이 언더라인 치고 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들이 눈에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익혀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음 달 되면 여러분 또 정독합니다. 정독을 해요. 정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시다. 그러면 이날 또 마찬가지고 됩니다. 되고, 그럼 요거는 또 언제 반복하느냐?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걸 언제 보느냐? 여기 있는 토요일 봅니다. 요 토요일은 전부 다 이렇게 속독으로 반복해요. 속독. 이것도 속독이에요. 속독으로 토요일은 이번 주에 봤던 걸 전부 다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독으로 하려면 이거 다 못 봅니다. 속독으로 보셔야 돼요. 속독으로. 그래서 눈에 익혀두라는 거예요. 눈에 익혀두다 보면 또 중요한 거는 또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일요일은 뭐 하느냐면은 이번 주가 있고 전번 주가 있고 저저번 주가 있고 그저번 주도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일요일은 뭐냐면은 이번 주 본 거는 안 봐도 되겠죠. 어제 봤으니까. 대신에 전번, 저전번 주, 그저번 주 봤던 것을 일요일 날 속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속독.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중에서 예를 들어 4주인데 또 며칠 남는 주가 있잖아요. 그죠? 뭐 5주가 안 되는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정독을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월 달, 5월 달까지 이렇게 우리 기본 과정 끝마칠 때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아마 2-3번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되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이제 정독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면은 우리가 브레밍의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1시간 들었어요. 1시간 듣고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책을 딱 덮는 순간 여러분 벌써 한 절반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자꾸만 끈을 놓지 않고 잡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날 봤던 것을 집에 가기 전에, 책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속독이라도 하셔가지고 눈에 익혀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공부하면서 또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느꼈던 부분이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한두 번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한다? 내가 중요하다고 언더라인 치지 않는 부분도 한 번씩은 볼 수 있도록 그런 또 이제 여유를 두는 거죠. 그거는 또 이제 여러분의 어떤 뭐 생활 리듬이라든지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공부 방식, 요렇고 또 앞에서 했던 문제가 2025년도, 4년도, 3년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장문이고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좀 지엽적인 내용들도 자꾸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025년도 성진 시험 결과를 딱 보면은 내근이 거의 40%입니다. 제가 한 3개 도 정도 이렇게 3개 본부에 이렇게 그 명단을 받아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내근에 있으면은 진급 못 한다고 센터에 가려고 하래요. 봉급도 적고 진급도 안 되는데 센터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내근에서 뭐 진급하는 사람이 10명이면은 한두 명, 요 정도 봤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명 중에서 4-5명이 내근에서 노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나쁜 그런 건 아니죠. 내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옵니다. 진급하려면 내근에 가가지고 검평 잘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합격생들 보면은 센터에 있는 경력이 짧은 2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 이제 경력이 짧은 대로 왜 됐냐? 그분들은 이제 교장이로 마찬가지. 그래서 6년 몇 개월, 7년, 뭐 8년 이렇게 만에 이제 위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경력이라든지 검평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낮기 때문에. 대신에 나는 경력이 낮고 건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애착을 가지고 악착같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독하게 해요. 공부를 하려면 독하게 해야 되고 어영부영 하려면 몸베립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독하게 해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그런 또 욕구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경력이나 건평이 부족하지만 또 문항수를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결국은 성진이라는 그런 영광을 또 가져가는 그런 해가 2025년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경력이 좀 많으니까 또 내가 건평을 좀 잘 받았으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유리하다고 여러분이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경력, 건평 그거는 우리 정확하게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진짜 마음 먹었다 이러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해 꼭 합격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이 합격이라는 자꾸만 합격이네 그죠? 자, 성진이라는 영광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